오늘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조용하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안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머지않아 매우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계신 QQQ, 그리고 2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QLD, 3배의 변동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TQQQ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용히 베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평온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제유가도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계좌를 통째로 녹여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레버리지의 무서운 변동성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버텨낸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소중한 자산을 바닥에서 쓸어 담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부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시각은 바로 강력한 혁신의 힘과 실적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개별 주식들의 상승세가 왜 이토록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혁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시장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의 선행 퍼 수치를 보시면 여전히 10배 밑에 머물러 있는 엄청난 저평가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기술주 중심의 QQQ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아 올라서 전 세계 증시의 목을 조르고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더라도 지금 이 개별 종목들이 보여주는 실적 대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싼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금리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와 강하게 압박을 가해도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저평가 주식들은 위로 거칠게 튕겨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 전체 증시는 이 견고한 실적에 연동되어 우상향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QQQ의 든든한 기초 체력이자 우리가 QLD와 TQQQ의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혁신은 그 어떤 금리의 급등도 결국 뚫고 올라가며 우리의 계좌를 우상향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의 거시 경제 즉 매크로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영에서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낙관론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오만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단하고 실적이 눈부시게 찍힌다 한들 미국의 장기금리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가 되면 결국 증시는 본질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증시의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해 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같은 거물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강하게 5%를 깨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의 파국을 뜻하는 하열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채금리 5%가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벌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금리가 5.0%를 일시적으로 깰 때는 큰 조정이 없었지만 5.1%를 가파르고 묵직하게 깨고 올라갈 때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무섭게 흔들리며 꽤 깊고 고통스러운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시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압도적인 실적과 저평가된 기업들의 힘으로 증시는 갈 수 있다는 생각과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만 증시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논리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가 증시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독립 변수이고 증시는 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충격적인 반대 해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PCA 리서치가 제시한 분석은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시가 사정없이 내려 꽂히고 폭락을 해야만 금리가 비로소 내릴 수 있다는 결정. 변수와 종속 변수를 완전히 바꿔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매도세가 끝나고 금리가 급등세를 멈추려면 반드시 주식 시장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나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사상 유례없는 매도 폭탄이 발생하고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동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증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강하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채권 매도세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분석입니다. 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기이한 상승 현상은 역사적으로 결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증시가 비명소리를 지르며 급락을 해야만 결국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도 내려오게 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증시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경고하는 것일까요? 현재 나스닥 시장과 QQQ의 내부 지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랠리의 폭은 극단적으로 좁습니다. 상승세의 거의 대부분이 오직 인공지능과 반도체 섹터에만 좁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기술주 섹터는 연초 대비 무려 23%나 상승하며 전체 지수의 8% 상승률을 저 멀리 앞지르고 있고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는 연초 대비 65%라는 경이롭고 역사적인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결국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플레이션 급등이 단기에 그칠 가벼운 현상이라고 낙관하지만 PCA 리서치의 시각은 매우 어둡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봉쇄 위기에 처한 호르무즈 해협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른 시간 안에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파국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와 식품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인플레이션 충격, 즉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망 사이클 전체를 강타하고 비료 가격과 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공포를 상쇄할 만큼의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주식시장의 무시무시한 매도 움직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증시가 처참하게 깨져서 자산이 공중으로 증발해야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의 효과가 역으로 발생하게 되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기어야 비로소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전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QLD와 TQQQ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들의 비관론이 현실화된다면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배로 두들겨 맞으며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공포를 견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런 거대한 공포의 끝자락에서 세상 모든 자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란을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와 미국의 정치적 역학관계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이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은 반드시 이란 영토 안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강경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순간적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버리고 더 강하게 치킨 게임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의 시장은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었습니다. 비록 이란 측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이 보도는 핵 협상을 방해하려는 적들의 날조된 프로파간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폭스뉴스 역시 추가적인 명령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시장이 가까스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란이 추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핵물질을 밖으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은 더 최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그 가녀린 희망 하나에 매달려 유가를 내리고 국채금리를 내리며 안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평행선 같은 구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군사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친 독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진짜 속내와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여론조사 숫자를 통해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의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균열이 보입니다. 미국인들의 3분의 2가량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실제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에서 60%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39%라는 처참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1월
35%에서 최근 24%까지 그야말로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공화당원들 사이에서조차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집토끼라고 믿었던 지지층마저도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 앞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라는 괴물을 잡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란을 향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유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 필사적인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의 왜곡과 정치적 야합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의 한복판에서 우리 QQQ와 QLD 그리고 TQQQ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PCA 리서치가 지난 2-3년 동안 월가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다가 결국 작년 상승장에서 완전히 예측이 틀려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크로 분석가들이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 뿌려대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지분을 시장 바닥에 스스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만약 그들의 비관론대로 움직여서 주가가 먼저 부서지고 금리가 내려오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준다면 그것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신이 주신 마지막 축복의 구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속도와 기업들의 진짜 이익은 금리 따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마이크론의 선행퍼 숫자로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QQ와 2배 레버리지인 QLD를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를 매일 기도하는 나약한 매매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것이 경제의 모순과 중동의 리스크 그리고 정치인들의 더러운 야욕이 만들어내는 극심한 파도와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침내 그 피눈물 나는 변동성을 나의 거대한 복리 수익으로 치환시키는 위대한 인내의 여정입니다. 단기적인 유가의 출렁임과 금리의 일시적인 발작에 가슴 졸이며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오히려 냉정하게 미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보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며 역사적인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들이 바로 나스닥의 지배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레버리지를 통해 극대화하여 조용히 모아갈 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시장의 유약한 심리일 뿐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단단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부의 기회는 언제나 모두가 파국을 말하며 도망칠 때 침을 삼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킨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이 위대한 과실을 온전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